플로어 플랜. 자, 팩맨더죠. 분양은 안녕하세요. 집박사 오박사 아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분양 받으실 때, 프리세일 사실 때 체크하실 것들을 아주 인공지능처럼 AI처럼 A부터 I까지 체크리스트를 만드시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쭉 알파벳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A, 어사이먼트, 그리고 AC, 에어컨. 자, 어사이먼트라는 것은 전매락을 그러죠. 전매라는 것은 건물이 완공되기 이전에 가족이나 타인에게 매매를 하거나 양도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자, 개발사에 따라서 허용을 하는 개발사, 허용을 하지 않는 개발사, 허용을 하더라도 완공 몇 달 전에만, 석 달 전, 뭐 이렇게 개발사에서 컨센트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사이먼트가 일어날 때, 전매가 일어날 때 차지를 보통 하죠. 뭐 전부를 차지하는 데도 있고, 구매가의 5% 엄청나죠. 그렇게 차지하는 데도 있고. 자, 근데 이 부분들은 개발사에서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이기 때문에 말만 잘하면 좀 잘 깎아줍니다. 예. 거기서 리얼터의 역량을 좀 발휘해야 됩니다. 그 다음 AC입니다. 에어컨이죠. 자, 예전에는 에어컨이 크게 이슈가 아니었는데 2021년에 빅히트 웨이브가 밴쿠버를 강타해서 50도까지 올라가고 700여 명이 돌아가시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밴쿠버시에서는 2025년부터는 모든 하이라이즈 콘도에서 의무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자, 온타리오는 이미 시행 중이고 BC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예전에는 이게 이슈가 안 되어 가지고요. 조지타운 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달 전에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없습니다. 왜냐? 발주할 당시 5년 전에는 그게 이 정도로 시도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요. 앞으로는 아주 딜 브레이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AC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게 펜코일인지 중앙 집중식인지에 따라서 이게 비리 입주자에게 많이 청구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스트라타 피에 포함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리얼터가 많이 확인해 드려야 됩니다. B, 빌더입니다. 개발사죠. 개발사 중에서는 한 번쯤 이름 들어보셨을 콩코드, 온니, 앤텀, 폴리곤, 보사, 이렇게 유명한 개발사들은 사실은 좀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개발사들이기 때문에 조금 덜 걱정하셔도 되는데, 중소업체들 중에서는 좀 문제가 발생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해놓고 전체적으로 집 가격이 올라가니까 계약을 파기하고 디파짓을 돌려줘 버리고 그 다음 다시 가격을 올려가지고 파는 경우, 그런 경우는 올스벤에서 있었죠. 그 다음에 투베드로 분양을 해서 팔아놓고 실제 다 짓고 보니까 원베드 되는 경우 황당합니다. 실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안 좋은 케이스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분양을 끝내놓고 1년이 넘게 아무 소식도 없고 시작도 안 하고 삽도 안 뜨고 그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 완공이 됐는데 입주를 들어갔는데 유리창이 깨져 있고 벽은 엉망이고 하자 보수는 잘 안 해주고 시간만 끌고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잘 기억해 뒀다가 차후에 다른 고객님들이 원하실 때는 설명을 드리고 문제들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리얼터들의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C, completion, 완공입니다. 완공 예정일로부터 보통은 6개월에서 1년까지 연기되는 게 보통입니다. 자, 그에 대비해서 저희가 몰개지 플랜을 짜시고 너무 완공 예정일을 믿고 몰개지를 받으시면 그 유예 기간을 벗어나서 그 몰개지를 쓰실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리얼터와 잘 상의하셔가지고 몰개지 플랜을 잘 짜시고, 그 다음에 가족의 출산 혹은 다운사이징, 그 다음에 컴플리션을 위해서 뭐 한국에 있는 자산을 처분하신다든지 그런 개인적인 생활, 그 다음에 경제적인 상황 등을 잘 매치하셔가지고 컴플리션 데이트가 연장될 부분들을 예측하셔가지고 잘 컴플리션 날짜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D, 디파짓입니다. 디파짓은 보통 개발사 측에서 디파짓 플랜 스트럭처가 있죠.
처음에 이니셜만 10,000불 내고, 그 다음에 7일 전까지 5%를 내고, 그 다음에 3개월, 6개월까지 5% 내고, 이렇게 쭉 갑니다. 뭐, 간혹은, 그 텀과 텀 사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6개월 만에, 혹은 3개월 만에 50,000불을 또 만들기가 힘드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발사 측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약간 그 텀을 늘리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E도 두 개가 있습니다. EV, 그 다음 익스포즈. EV는 흔히들 잘 아시는 전기차 차저. 자, 전기차 차저가 있는지 없는지. 요즘 대부분의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EV 차저가 레벨 2가 보통은 다 같이 나오죠. 자, 레벨 2로 하면 240V 고용량을 단기간에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아울렛이 나옵니다. 자, 아울렛 러프인이라 하면 완공 이후에 입주하셔서 개인적으로 일렉트리션을 부르셔가지고 차종에 맞는 240V 차저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 E는 익스포즈죠. 향이죠. 향이라는 것은 방향을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남향, 북향, 동향 이런 향을 얘기하죠.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사우스 아니면 남향, 뭐 남동향 이런 쪽을 선호했는데 저희가 2021년 히트홈 웨이브를 맞고 난 뒤에는 오히려 AC가 없는, 에어컨이 없는 리셀 같은 경우에는 남쪽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자, 북쪽인데 히팅이 베이스보드 하우어의 히팅이라서 스트라타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북향을 찾으시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 디테일들을 리얼터와 함께 상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향에서 중요한 것은 향후 주변의 디벨롭먼트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내 집 앞에 저희 집보다 더 큰 빌딩이 들었으면 프라이버시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망권도 없고 뷰도 안 좋고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향에 어떤 디벨롭먼트가 일어날지 그런 것들도 유익 있게 리얼터 분께 상의하셔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개발 계획이나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해서 현재 들어가 있는 디벨롭먼트 퍼밋, 빌딩 퍼밋 등을 확인해서 몇 년 안에 어떻게 조닝이 리조닝 되고 개발이 될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F, 플로어 플랜. 자, 평면도죠. 분양은 실제 완공된 건물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완공 예정일 건물의 설계도를 보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실물을 못 보고 사면은 이 플로어 플랜이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될까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플로어 플랜이 잘 빠진 플랜이나 혹은 쇼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플랜 같은 경우에는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소홀한데요. 플랜 중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끼워 넣은 플랜, 막 굽이굽이 들어가야 되는 플랜, 이런 부분들은 사기도 애매하고 기회를 놓치기도 아깝고 고민하시는 분 정말 많으신데요. 이럴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셔가지고 이 플랜이 대략적인 어떤 느낌일지, 혹은 저희 집박사, 오박사처럼 그런 애매한 몇 개의 플랜, 이번 사우스야드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3D로 올려가지고 미리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얼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외형이 타원형이다 보니까는 그 타원형의 플로어를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자르다 보니까 우리가 직사각형에서 나오는 효율성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애매한 플랜들이 몇 개 나오고, 사우스야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 그 한 플로어를 너무 많이 자르다 보니 엘리베이터 코어 기준으로 공간 면적이 나오지 않는 유닛들을 좀 많이 만들다 보니까 동선이 효율적이지 못한 플랜이 몇 개 보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찜찜하게 사시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G, 지오그래픽입니다. 이 말인즉슨 건물 외부적으로 어떤 지정학적 영향력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한참 유행하는 요즘에 인기 좋은 브렌트우드, 그 다음에 사우스야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예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싱글하우스 주택가였는데 그 지역이 가진 특성, BCIT가 근처에 있고 BCIT 학교죠. 그 다음에 SFU도 가깝고 UBC도 로이드를 따라서 쭉 가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 새로운 레스토랑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재개발되면서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렌탈 프라이스도 좋고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킹스웨이나 밴쿠버 사우스, 그 다음에 리치몬드 같은 차이니즈 커뮤니티가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개발지로서, 투자지로서 메리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구매 여부에 참조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체크리스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H, 하이트. 자, 청수죠. 높이. 보통은 높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자, 이유는 공기도 좋아지고 소음으로부터도 조금 자유롭죠. 좀 덜하죠. 그 다음에 뷰. 아파트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정말 아름다운 야경이나 아니면 마운틴 뷰, 리버 뷰를 가졌을 때 아파트에서 오는 그런 밀도, 사람들의 북적거림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심미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반면에 또 하나 신경 써야 되실 부분들이 기능적인 부분에서 청수가 가진 메리트입니다. 자, 높이 올라갈수록 물난리가 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워터플러드. 자, 제가 예전에 시공사의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일할 때 완공 얼마 안 된 아파트 22층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5층까지 유닛이 다 젖어버렸습니다. 캐비넷 다 뜯고 라미네이터 다 뜯고 난리였습니다. 자, 청수가 높을수록 그 데미지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줄어듭니다. 자, 15층에서 터져도 8층은 물난리가 나고요. 9층에서 물이 터져도 8층은 물난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본인 잘못도 아닌데 인슈런스 디덕트 내야 되죠. 공사하는 이제 카펜터들 왔다 갔다 하죠. 집이 막 어지럽고 막 스트레스 받고 난립니다. 심지어는 무밭 해 계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골치 아픕니다. 올라갈수록 그 찬스가 줄어드니 얼마나 메리트입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 인베스트먼트. 자, 투자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그 지역이 가진 가치와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전에 지리학적인, 지정학적인 것과 포함해서 한번 감각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구체적인 위치와 원하시는 유닛의 특성을 대입시켜 가지고 숫자를 한번 뽑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3 지역에 이런 것을 분양 받고 싶다. 그러면 이 지역에 스튜디오, 원베드, 투베드를 샀었을 때 어떤 인풋과 아웃컴이 나오는지 살짝 계산해 보시면은 내가 이런 것을 사서 이 정도 킵하면은 어느 정도 리프트가 생기겠고, 킵하는 동안에 이 정도의 코스트가 들어가거나 이 정도의 프로핏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면은 투자를 결정하실 때 결정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드 센트럴 시청을 기준으로 반경 2km 내에서 2년 이내 된 리세일이거나 아니면은 분양받아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신다고 봤을 때 현재가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42만 불 구매가, 원베드룸 46만 불, 투베드룸 60만 불, 62, 3만 불 정도 구매하셔가지고 20%를 다운페이 하시면은 몰게지가 스튜디오는 한 2,000불 정도 나오겠죠. 먼슬리 페이 하셔야 되겠죠. 원베드룸은 2,200~300불 페이 하셔야 되겠죠. 투베드룸은 13,000불 정도 페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렌트비는 얼마가 들어올 것인가? 스튜디오 한 1,500불, 1,700불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원베드룸 한 2,000불 정도 들어오겠죠. 투베드룸 지금 한 2,800불 정도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투자하신 인풋과 먼슬리로 받으실 수 있는 아웃풋, 몰게지를 넣으시고, 렌트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 텍스, 그 다음에 스토어 피, 그 다음에 메인테넌스, 스튜디오는 한 500불, 원베드룸은 한 600불, 투베드룸 한 700불 정도의 코스트가 추가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했었을 때, 완공 이후에 얼마간을 킵하실 때, 이게 로딩이 얼마나 걸리겠다, 내가 힘들겠다, 안 힘들겠다, 아니면 차후에 한 4, 5년 안에 이 정도 리프트가 생기겠다, 이런 부분들을 리얼터와 잘 상의하셔가지고 투자하실 때 체크 포인트로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 끝났냐고요? 아닙니다. 자, AI는 다 끝났는데 항상 저희가 편지를 쓸 때도 추신이 붙습니다. PS, P, 파킹lot, 주차장, 그 다음에 S, 스토리지, 그 다음에 스토라라, P,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주차장은 저희가 스튜디오나 주니어 원베드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투베드, 쓰리베드는 추가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여유 폭이 얼마나 있는지, 또 가격은 네고시업을 한지 리얼터를 통해서 혹은 디벨로퍼한테 그 부분을 타당성을 따져보시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지는 얼마만한 크기고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부들을 확실하게 따져 놓으셔야 나중에 완공 후에 난감한 경우들을 피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집박사 오박사 시안이 여러분께 인공지능으로 분양하실 때, 분양 받으실 때 체크업 하시는 부분들을 리스트화 시키는 부분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유용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프리세일 뿐만 아니고 리세일을 사실 때, 그 다음에 올드 하우스를 사셨을 때 이런 체크업 하는 부분들, 기능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